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다들 보셔서 공감하실 텐데 임영웅 씨가 이번 상암 콘서트로 인해서 더 성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또다시 먼 길을 떠나도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해피 추석 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방송하는 곳이 퍽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제이보컬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오픈 준비도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방송을 켜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리사이틀 그 예고 영상이 떴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화 끝에 서비스 컷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트로트만 하는 공연을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영화 보신 분들만 임영웅 이름 석자 남겨주세요. 제가 심야로 보고 왔거든요. 심야로 보고 왔는데도 꽤 몇 분 계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임영웅 씨가 첫 시작을 할 때 임영웅이 있어서 영웅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웅시대가 있어서 임영웅이 있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멘트가 좀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특히 무대에 서는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직접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하고 시작하니까 상당히 미소가 지어지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반짝이 의상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임영웅 씨가 등장할 때 호흡이 좀 벅차오르는 그 모습 나왔었죠. 그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콘서트를 많이 진행한 아티스트들은 이런 설레임이 조금은 둔해져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설레이는 모습이 소년처럼 상당히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첫 곡으로 우리가 무지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들으면서도 예전에 우리가 한참 무지개 많이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가 무지개를 부를 때 중간에 애드립 라인이 달라진 거 다들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늘 정규 앨범을 스트리밍 하시던 분들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임영웅 씨 애드립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드립 라인을 듣는데 조금 깜짝 놀랐던 것은 조금 더 세련된 탑라인을 그리고 있다는 거. 네.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곡이고 수없이 부른 곡을 애드립 라인을 좀 교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꿨는데 별로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애드립 라인을 변화를 준 게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성이 좀 더 가벼워졌어요. 임영웅 씨의 발성은 참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지개 같은 거 부를 때는 이 후두개 컨트롤로 상당히 링 보이스를 많이 이용하고 또 가벼운 폴라로이드 이런 곡을 부를 때는 오히려 성대를 살짝 벌려줘서 호기료의 양을 증폭시키죠. 그래서 좀 거친 느낌, 터프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임영웅 씨의 이런 무지개 특히 이번 콘서트 전체가 그랬어요. 전체적인 이 발성의 느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세련돼졌습니다. 네, 에스라벤다님께서 대표님 모습이 바뀌었네요. 내 모습도 머리도 짧게 쳤고요. 머리도 좀 짧게 쳤고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집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픈을 정식으로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2주 정도가 오픈이 늦어져가지고 그랬는데 뭐 더 준비할수록 좋은 거겠죠. 네. 네, 무지개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 뒷배경입니다. 제 대표실 사무실이고요. 옆에는 연습실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사무 공간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실시간에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뭔가요? 바로 임영웅 씨 같은, 또 정동원 군 같은 아티스트들, 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들,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 그런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게 제 또 하나의 목표이고 꿈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이보컬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청을 해놨고, 아마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뒤에 등록증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연예인을 키우는 사업을 하려면 대표자나 임원들이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네, 참 이 법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네, 전과가 없어야 돼요. 전과가. 네. 자, 그렇게 임영웅 씨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세대를 통합하는 지금 시대에 보기 어려운 아티스트다. 저는 무지개라는 무대를 보면서 이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객석을 비추는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10대 혹은 10대 이하도 보였고, 그 이후 정말 콘서트장에 오시는 것조차도 뭔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런던보이가 나왔는데, 네, 런던보이가 나왔는데 저 이것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Oh, I'm in London. 그리고 여러분 다들 떠올려 보세요. 런던보이의 연주곡으로 두 번째 곡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임영웅 씨가 무대 중앙으로 막 나오는데 마치 올림픽 챔피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셨죠. 그래서 참 이런 것도 기획을 잘했다, 디자인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현 인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현 인지도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임영웅 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임영웅 씨의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잘 맞춰서 무대 기획 디자인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너는 내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는 걸 쫙 봤는데 안무도 막 섞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겁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호흡이 안 뜨게 노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수 B 아시죠? 가수 B. 박진영 씨가 가수 B를 육성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 했던 게 뭐였냐면 러닝머신을 뛰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물론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아이돌 연습생들을 육성시킬 때 이렇게 뛰면서 노래하는 걸 시키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라이브를 주로 하는 가수들에게는 이건 필수인데, 임영웅 씨가 축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호흡의 코어 근육이 너무 좋더라고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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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아니, 그리고 상암에서 이 정도 라이브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아티스트는 우리나라의 극소수일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기자님 한 분이 늘 이렇게 비판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비난의 어조가 섞인 기사를 쓰는 것은 참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썼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사님의 이런 의견은 제가 1%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콘서트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음질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저는 그 현장에서 보컬 소스가 별로라면 영화도 별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들려오는 이 음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암 콘서트는 음향이 관건이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김인수님이 그 기자는 12 질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상한 기사라든지 어떤 걸 봤을 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암에서 이 이상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I'm in London. 그리고 여러분 안무에도 많은 의미를 담아서 안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댄스 배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래서 막 마이클 잭슨 춤도 추고 정말 보는 재미가 많은 콘서트로 만들었더라고요. 내년부터 잔디의 객석 못 갈게 발표났어요. 야, 우리 임영웅님 롤모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임영웅 씨가 한 건 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상암에서 공연을 할 때 잔디에도 앉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잔디 훼손이 의도치 않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축구 또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 모습이 롤모델로 돼서 아니 이렇게 잔디구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척돔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London boy, London boy, London boy. 그리고 한 가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큰 공연장도 아니죠. 운동장이잖아요. 이렇게 큰 공간에서 아무리 인이어를 찾다고 한들 노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빠를 것 같아도 소리가 굉장히 느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서 박수 한번 빵 치면 소리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늦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암 콘서트에서 잔향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데 임영웅 씨가 이런 대형 공간에서도 대단하게 소화를 해냈어요. 네. 궤도님이 살짝 스포했어요. 네, 다 이유가 있겠죠. 청 리사이틀 대박이죠. 지금 콘서트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진행을 한다는 건 임영웅 씨는 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큰 거 하고 나면 좀 쉬고 싶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한데 임영웅 씨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막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연말 리사이틀 하신다니 신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양은견님. 제 예상은 8월 달쯤에 임영웅 씨 앨범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 생각과 또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언제 나올지 아마 연말에 선물로 또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근데 또 가수들이 이렇게 컴백을 할 때는 예능을 끼면서 컴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삼시세끼의 방영으로 뭔가 이렇게 물결을 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런던보이 부르는데 박자가 하나도 밀리지 않았죠. 저 진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대를 좀 서봤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무대를 좀 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커도 뭔가 음향과 잘 안 맞으면 박자가 살짝 밀릴 때가 있어요. 리버브가 또 너무 강하다든지 그러는데 박자 하나 밀리지가 않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를 갈았구나.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이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는 것도 작품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때 우리들의 블루스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것도 연출한 것처럼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프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릴게요. 다들 영화 혹은 상암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는데 잔디구장에서 어떠한 안무를 했는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자 쉽게 1번 힙합, 2번 현대무용. 자 맞춰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는데 해는 차 어둡게 저물어 가고 잔디구장에서
안무를 하는데 힙합을 했을까요? 두 번째 현대무용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이보컬이 왜 임영웅은 예술가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보여졌어요. 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제이보컬이 왜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 출신의 임영웅을 예술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저는 댓글로 많이 봤습니다. 아니 가수면 가수지 무슨 예술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참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인간이라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를 그냥 겉으로 핥고만 지나가면 네 그냥 하나의 가수 인기 많은 가수에 그칠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임영웅 씨는 성악을 했어도 잘했을 사람이고 뮤지컬을 했어도 잘했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술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였냐면 우리들의 블루스를 할 때 현대무용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현대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술의 결이 좋다 이렇게 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이 보컬의 흐름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실크에 이렇게 아주 좋은 붓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임영웅 씨를 잘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채팅창에 추석에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녁도 안 드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임영웅 씨의 이 매력을. 그래서 잊지는 말아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쑥쑥 이렇게 그려가는 느낌. 노래에서 그게 느껴졌고 시각적으로는 현대무용이 나와주고 배경은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가수 지망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제이보컬의 오디션 신청을 정식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이보컬이 또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자 하니까 주위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엔터테인먼트 이 업계를 보니까 사기꾼들 넘쳐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셨던 분들은 제이보컬에 정식으로 오디션을 신청해 주세요. 메일은 제 영상마다 메일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네,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냥 무반주로 나긋나긋하게 불러서 보내주시면 제이보컬이 알아서 보고 우리 회사 어울리겠다 이러면 현장 오디션을 실시해서 제이보컬과 또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이보컬을 통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스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네. 온기를 만드는 메이킹 필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자, 온기를 좀 들으시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해드릴게요. 난 떠나지 않겠어요. 온기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특히 저는 음향을 또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임영웅 씨 회사의 스튜디오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했던 것은 드럼까지 녹음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드럼까지 녹음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제이보컬 여기를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드럼 녹음 가능한 부스를 만든다는 건 돈이 거의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드럼까지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다. 제이보컬은 안타깝지만 드럼까지는 녹음이 가능하진 않아요. 네, 네, 해보니까 이게 공사할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은 못하지만 다른 건 제이보컬도 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임영웅 씨 스튜디오에 보니까 장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역시 국내 최고의 가수여서 그런지 장비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장비에 아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앰프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리버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돈 거의 1억 정도가 깨졌을 정도로
다 갖춰놨더라고요.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온기 메이킹 필름을 보면서 야, 이게 그냥 팬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가수, 그런 가수가 절대로 아니라 나의 음악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팬들을 감동시키는 가수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악평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악평들이었냐면 저 가수는 팬들을 놓고 돈 장사한다, 이렇게 악플이 달리는 가수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가수가 왜 그러한 악플이 달리게 되냐면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플이 달렸는데 참 저는 속상하죠. 아티스트가 그러한 악플이 달린다는 게. 그런데 임영웅 씨는 여러분 이미 스튜디오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장비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갔지, 스튜디오 방음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진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아무리 먼 길을 떠나서. 자, 그리고 온기 메이킹 필름에서 김이나 씨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사가로서 몸값이 네임밸류가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김이나 씨잖아요. 그런데 그 김이나 씨가 탁 나와서 임영웅 씨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참 다정한 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임영웅 씨 노래를 들었을 때 질리는 거 없이 뭔가 계속 듣게 되는,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 사람의 말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다정하면, 네, 다정하면 그 사람 목소리는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그쵸?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김이나 씨가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참 잘생겼고 다정한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극찬을 하나 하게 되는데 임영웅 씨를 열쇠라고 표현해요. 열쇠. 어떤 열쇠요? 세대간을 아우르는 유일한 열쇠. 전 그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 영화 보고 계셔가지고 네 박수를 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전 이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연예계는 매니아층으로 나눠지면서 국민 가수 혹은 세대간을 어우를 수 있는 가수가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공감되시죠? 예전에는 국민 가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임영웅 씨가 이걸 해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간을 아우르는 유일한 열쇠. 진짜 이 표현을 하길래 야,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 박수를 열심히 쳤답니다. 이들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온기를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임영웅 씨가 또 온기를 부를 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이것 또한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센스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밴드가 나오게 되는데 밴드가 말하는 임영웅이 나와요. 다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막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 밴드가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임영웅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있다. 의리를 지킨다. 여러분, 가수를 표현하는데, 가수를 말을 하는데 의리가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티스트들 인터뷰 영상이랑 소개 영상을 정말 수없이 본 사람으로서 가수를 말을 하는데 의리를 말을 한다? 이거 처음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밴드가 말하는 임영웅은 의리가 있다. 참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의리가 있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들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의리를 지킨다, 이거 상당히 힘든데 임영웅 씨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참 이렇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젠 나만 믿어요가 또 시작되죠.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그리고 이젠 나만 믿어요 인트로가 쫙 들어오는데 색소폰이 솔로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로웠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이 가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연예인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잊혀질까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겠죠. 질리니까. 그래서 임영웅은 늘 새로운 모습을 대중에게 선보임으로써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 2집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콘서트를 했다고 하면 그냥 매진시켜버리고 표는 뭐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임영웅은 대중의 니즈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제 울지 마요 절대 이제 나만 믿어요 피아노 버전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이후로 재밌고 신나는 곡이 나오는데요. 어떤 곡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이젠 나만 믿어요로 뭔가 잔잔해졌는데 갑자기 댄서들이 막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댄서들도 임영웅을 막 설레어하고 임영웅도 막 설레어해요. 바로 Do or Die가 나옵니다. 그리고 댄서분들이 임영웅 씨를 영웅이 형이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격식 없이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임영웅 씨는 우리나라 최고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면 형보다도 이렇게 되게 좀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임영웅 씨가 먼저 이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댄서분들의 조합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배운 게 뭐냐면 너무나 어려운 관계들은 결과물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임영웅 씨처럼 허물없이 친근하게 간다면 이 아웃풋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에 추가로 댄서분들이 먹는 도시락에 추가로 3인 1닭 치킨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아티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식비 줄이려고 비용 처리해서 좀 줄이려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먹어라 이러면서 3인 1닭으로 치킨까지 도시락에 치킨까지. 야 정말 통 큰 아티스트 아닌가요? 진짜 너무 좋죠. 아니 들을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두올다이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다들 보셔서 공감하실 텐데 임영웅 씨가 이번 상암 콘서트로 인해서 더 성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여기서 더 성장할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글로벌이다. 이제는 진짜 글로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영웅 씨는 대형 가수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수다. 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정말. 그리고 립제이가 안무에 참여했잖아요. 막 이렇게 락킹이라고 하나요?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하고. 전 하지도 못해요. 막 돌려버리고 손. 그쵸? 립제이라는 분이 참여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임영웅 씨는 지능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노래도 잘하지만 노래보다 더 높은 것은 임영웅 씨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티스트는 매력이 좋아야 돼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네. 두월다이 다음으로 바로 어떤 노래였냐면 홈이 나옵니다. 평생 너와 함께하리.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 홈은 특별히 유난히도 임영웅이라고 하는 별이 더 빛났던 무대였어요. 홈이라는 노래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곡들도 임영웅 씨가 반짝반짝 빛났지만 유난히도 임영웅 씨가 더욱더 빛나게 보였던 무대는 홈이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면 채팅창에 1번 한 번씩 써주세요. 평생 너와 저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었네요. 다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거였냐면 바로 아비앙또의 풍물 버전, 국악 버전이죠. 이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고 좋았던 노래가 또 이번에 아비앙토였어요. 여러분 임영웅 같은 스타가 한국적인 노래, 이런 한국적인 노래들을 계속해서 세계에 선보인다면 여러분 이런 게 국위선양입니다. 오늘날의 국위선양은 여러분 뭐 어디가 전쟁해 와가지고 전쟁 영웅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를 알리는 것 자체가 국위선양이에요. 물론 올림픽같이 스포츠로서 국위선양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기분 좋은 국위선양은 이런 문화적으로 더욱 한국을 알리는 거,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 전 이걸 국위선양으로 부르고 싶은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앞으로 막 글로벌을 향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아비앙또가 풍악을 울려라 아비앙또 하는데 이게 세계인들에게 먹혀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위선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거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관광 사업이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이게 국위선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할 뻔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는데 한국의 멋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무대를 감독하고 지휘하시는 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됐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 귀에 인이어를 꽂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귀 속에서는 가수의 음악 소리도 나오겠지만 감독이 어디로 가 저리로 가 여기서 멈춰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감독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랩의 댐핑감 약간 이렇게 막 마이크로 막 쏟아붓는 이 댐핑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랩을 좀 더 기대해봐도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애님은 안 되겠다. 이 방송 끝나고 CGV 또 가야겠다. 또 가세요.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세요. 좋습니다. 그니까요. 인이어 모두 착용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비가 왔습니다. 상암 콘서트 두 번째 날 비가 왔는데 임영웅 씨가 뭐라고 해요? 수중전이다. 수중전. 긍정적인 말을 뱉죠. 그럼으로써 영웅 시대를 한 곳으로 응집시킵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이 또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천재지변은 특히 우기 막 이렇게 비 오는 거 소나기 오는 거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악재죠. 그런데 그 악재가 악재를 아니게 만드는 거 호재로 만드는 임영웅 씨 오히려 좋아. 네, 최문희 님이 말씀하셨네요. 오히려 좋아. 비 왔는데 오히려 좋아. 수중전이야. 오히려 좋아. 여러분 저 이런 긍정의 힘을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인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슨 장애물을 딱 만났는데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가 아니라 장애물을 만났어? 오히려 좋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진짜 매일 와가지고 저도 먼지 마셔가면서 이거 막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공사를 해주셔야 된다 한다 막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오히려 좋아 이렇게 가니까 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혜정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영화 보던 제 친구는 임영웅 노래 진짜 라이브야? 하더군요. CD 튼 것 같대요. 현장에서 30곡을 불렀는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죠. 리스펙.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팩트 체크를 해드릴까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요. 3-4곡 아니요 한 4곡 정도로 좀 다이나믹한 곡들을 부르기 시작하면 4곡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임영웅 씨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컬 메커니즘 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성대는 점막이자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요. 공감되시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연습을 잘하고 발성 훈련을 잘하면 성대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현장에서 30곡을 넘게 불렀는데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 자기관리의 끝판왕 임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비형 또 들으니까 현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열기구를 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참 열기구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웅시대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려야겠다. 이러한 노력으로 좀 많이 보였거든요. 참 그래서 이걸 위험한데 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임영웅 씨의 노력을 또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위험해 보였지만 이 노력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기구를 타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편곡에서 부르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열기구를 타면서 노래하는 건 사실 꿈에서나 그리는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기구가 위에서 막 이렇게 불을 막 확확 뿜고 공중에 그렇게 높이 떠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노래한다는 거 이거 참 꿈에서나 해볼 법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좀 팬으로서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모습이 좀 꿈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수 감동이긴 했어요. 네, 박영애님 21 삼시세끼 본방사수 당연하죠. 우리 본방사수 꼭 합시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이 화력이 얼마나 센지 방송국 분들도 더 알았으면 좋겠네요. 열기구의 예비 마이크 맞아요. 참 예리하시네요. 그니까요. 현숙님께서 열기구 타는 거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감동했어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영웅시대 분을 한 분을 업고 스태프분께서 영웅시대 분들을 업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줬던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다들 감동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콘서트 중에 우리 모두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그 스태프분에게 박수를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전 여기에서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이런 스타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가수입니다.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그 아티스트가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돌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임영웅 씨가 너무나 스무스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같이 박수를 쳤을 뿐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어요. 대형 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박수를 돌린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막상 그 자리에 있어 보면 대단히 힘든 겁니다.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박수를 돌리고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해요. 야, 이래서 그런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참 큰 그릇이다 임영웅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라이브 실력이 더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고 발성적인 측면에서도 더 완벽성을 갖췄어요. 그리고 막 폭주까지 터지잖아요 우리. 막 폭주까지 터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상암 콘서트는 정말 축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앞으로 임영웅 씨 관련 티켓은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6개월 이상 좋아해 본 적이 있다? 상당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임영웅 씨의 이런 컨텐츠를 즐기고 있나요? 이거 정말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무명 때부터 응원하신 분들은 벌써 셀 수 없이 많은 연수가 되겠죠. 근데 미스터 트롯부터 지금 걸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임영웅은 롱런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이런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었고 임영웅 씨가 상암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상암은 꿈이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임영웅 씨에게 좁다. 네, 임영웅 씨가 막 미국에서 공연하고 있고 저기 막 스페인에서 공연하고 있고 일본 갔다가 막 이렇게 다니면
우리는 더 보기 힘들어지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임영웅 씨가 한국 땅이 좀 좁다라고 느껴졌어요. 그쵸. 한국 땅이 좀 많이 좁다. 임영웅 씨에게는.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영미님께서 리사이틀 티켓팅도 할까요?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저는 더 구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니, 상암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임영웅 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떤 가수를 이렇게 팬덤을 형성해서 응원을 했는데 콘서트를 그렇게 많이 다녔다면 나는 콘서트 많이 가봐서 이제 안 가봐도 돼 라고 할 법한데 임영웅 씨의 이런 관련 콘서트들은 더 많은 분들이 나 더 갈래, 나 또 가야지, 다음에 하면 또 가야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더욱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한국이 좁은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가 끝나면서 인생 찬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이렇게 인생 찬가를 부르면서 무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니죠. 근데 참 보기 좋았던 것은 상암의 모든 분들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가깝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영웅시대 분들은 만족도 100% 아니 500%겠다. 임영웅 씨로 인해서 만족도 500%겠다. 아니 1000%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그냥 누리는 가수가 아니라 그 받은 인기를 나누는 가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를 보시면서도 그때의 감동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를 봤더니 저쪽 대각선에 계시는 분이 막 손수건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임영웅 씨는 이렇게 영화로도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생각은 그 어떤 선수보다도 그 어떤 축구 선수보다도 상암을 하루 동안 가장 오래 밟은 사람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일은 처음 가는. 그러니까 이번 리사이틀은 확실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닐 때는 클래식 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간 대중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대중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명곡들 있죠. 그것만 추려서 하는 것을 리사이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임영웅 씨의 트롯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임영웅 씨가 콘서트 마지막에 우리 트로트 콘서트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네,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도 트로트 콘서트 한번 해볼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틀은 아마 트로트가 좀 많이 구성이 된 공연이지 않을까. 네, 여러분 트로트 콘서트가 이렇게 크게 열린다?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없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생 찬가로 끝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정말 영화보다도 더 많이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보는데도 감동이었어요. 저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임영웅과 함께했구나.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화면이 딱 꺼지더라고요. 네. 참 오늘 이렇게 제가 임영웅 씨의 영화를 또 이야기하면서 많은 또 감동을 나눠봤는데 참 대단한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좁을 정도로 대단한 가수고 그렇습니다. 이카라님, 김규런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트롯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우선 헤어스타일은 제가 그전 헤어스타일은 좀 길었어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트롯만으로 이루어진 콘서트도 엄청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 콘서트의 특징 중 하나는 게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곡 리스트로 셋업으로 이렇게 트롯 콘서트도 진행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영웅 씨 티켓팅을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가수가 인기가 많으면 많을 것이지
이렇게까지 많을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 씨의 티켓은 더욱더 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달, 아니 거의 5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1000분 넘게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이보컬이 이제 목요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하니까 주위에 가수 지망생들, 가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꼭 소개시켜 주셔서 정식으로 오디션 신청해 주시면 제이보컬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고요. 제가 조만간 또 재밌는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고, 임영웅 씨의 삼시세끼도 새끼 이게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삼시세끼 이것도 삼시세끼도 제가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행.